네, 이어서 7번 문제 마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7번 문제도 indeed라는 중요한 힌트로 시작을 합니다. 주어진 박스 문장 안에 한번 봐주세요. 진정으로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런 표현 언제 쓴다고 했어요? 진정으로와 같은 표현은요? 네,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내용을 조금 더 강조해서 부연 설명하고자 할 때 쓰거나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내용 갖고서는 약발이 안 먹힌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한 번 강조해서 뭔가를 덧붙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indeed라고 했어요. 따라서 indeed라는 표현이 보이게 되면 indeed 뒤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앞에서 언급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표현입니다. 거의 비슷한 흐름의 표현인데 다만 조금 더 강조하는 표현이구나 이 정도로 봐두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indeed 진정으로 other research suggests that 다른 연구는 데이터를 또한 암시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거죠. The development of bilingual children's two languages. 그러니까 이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두 개 국어를 구사하는 우리 bilingual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거든요. 두 개 국어를 구사하는 아동들의 어떤 두 개의 언어들의 발달이 이렇게 봐야 되겠죠. proceeds 진행되는데요. relatively independently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각각 발달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도 어떤 얘기가 언급됐어야 되는 거죠? 네, 이 아동의 예를 들어 2개 국어를 구사하는 아동이 있으면 그 2개 국어를 구사하는 아동의 두 개의 언어가 각각 발달한다는 이야기가 언급된 다음에 비로소 주어진 박스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습니다. 앞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아동의 두 개의 언어가 서로 다르게 발달한다는 얘기가 언급된 다음 그 자리를 찾아볼 겁니다. 자, 들어가도 되겠죠? 한번 들어가 봅니다. To some degree, 어느 정도는요. Bilingual children, 이 두 개 국어를 구사한 아동들은 might be able to transfer knowledge across their languages. 그들의 언어를 가로질러서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transfer,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To overcome the reduced input in each language. 각각의 언어에 있어서 어떤 감소된 인풋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엄마가 일본 사람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엄마와의 대화 시간이 많았으면 이 아이는 사실 일본어 인풋이 많은 아이죠. 한국어 인풋보다는요. 반면에 아버지와의 대화가 적었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인풋은 적어진 상태가 될 겁니다. 결국 각각의 언어에 있어서 일본어 인풋이 많았다는 건 일본어적인 지식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일본어는 물론 언어라는 것은 도구적인 지식일 뿐이고 그 도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적 지식도 사실은 일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비록 일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한국어 지식으로까지 전이가 되더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개의 언어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박스 문장은 두 개의 언어가 각각 발달한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1번 자리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뒤에 바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로 보아서 두 개의 언어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예시가 되겠죠. 그런 예시가 나오는지를 마저 봅니다. One study found that 한 연구에 따르면요, bilingual children who knew more words in one of their languages. 그 두 개 언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들 가운데 하나의 언어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 그런 children,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아동이 also 또한 knew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More words in their other language. 다른 언어에 있어서도 많은 단어를 알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의 언어로 비록 학습을 했지만 다른 언어로 그 지식이 전달되더라라는 것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 아니죠? 바로 넘어가 볼게요. On the other hand, 그런데 반면에 말이죠. Children might also experience language interference. 언어 간섭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 언어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어떤 언어로 지식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다른 언어로까지 넘어가는 현상과는 반대되는 현상이겠죠. 그걸 언어 간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아직은 모르겠으니까 조금만 더 읽어가 봅시다. 여기서도 예를 들어주네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In a recent study investigating whether a bilingual 16-month-old could learn rhyming wor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최근 연구에 있어서라는 건데요. 어떤 최근 연구요? Investigating,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Whether a bilingual 16-month-old, 16개월 된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아동이 could learn rhyming words, 이 가군을 맞추는, 그 라임을 맞추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를 조사하는 한 연구에서 어떤 아동들이요? Learning dissimilar languages, 유사하지 않은 언어들을 배우는 그러한 아동들은 performed worse, 더
좋지 못한 성과를 내비시더라는 거죠. 누구보다요. Than children learning more similar languages. 좀 더 유사한 언어를 공부하는 그런 학습자, 그런 아동들에 비해서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영어를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에요. 영어와 한국어는 상당히 다른 언어잖아요. 이렇게 영어와 한국어 같은 너무 성격이 다른 두 개 언어를 학습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좀 약간 그 언어적인 성취, 특히 가군과 같은 단어를 맞추는 그러한 어휘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성과가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요? 유사한 두 개 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보다는요. 즉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머니가 일본 분이시고 아버지가 한국 분이시라면 한국어와 일본어는 상당히 유사한 면이 없잖아 많습니다. 음절성에 있어서도 비슷한 부분이 많고요. 따라서 가군과 관계된 단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한국어 그리고 일본어를 배우는 이중 언어 아동들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따라서 완전히 다른 dissimilar한 언어를 학습하는 그런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가군과 관계되는 어휘들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성과가 좋지 못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거를 언어 간섭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서로 유사하지 않은 어휘들끼리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럼 방금 전에 나왔던 첫 번째 내용과는 좀 반대된 내용이네. 첫 번째 나온 내용은 뭐였어요? 네, 언어끼리는 서로 트랜스퍼가 돼. 그래서 하나의 언어로 배운 지식이 다른 언어로 넘어가기도 해. A 언어의 지식이 B 언어 지식으로 넘어가기도 해. 이런 얘기였고요. 반면에 두 번째 얘기는 아닌데 language interference라는 게 작동하는데 서로 유사하지 않고 다른 언어일수록 이렇게 언어 간의 간섭이 발생하더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2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반전이 등장하네요. 그러나 children's real world vocabulary sizes, 아동의 실제 세계의 어휘의 그 크기, 어휘 규모는 did not differ,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Depending on how similar the languages were. 그들이 배우고 있는 그 두 개의 언어가 얼마나 유사하든지와는 크게 관계가 없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Suggesting that language similarity, 그러니까 언어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might not affect the overall rate of language acquisition, 언어 습득의 전반적인 속도, 여기에 그닥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사실을 suggesting, 제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overall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고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언어 간의 유사성, 두 개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두 언어가 얼마나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냐, 이 여부가 어떤 전반적인 언어 습득의 속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또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우리가 찾고 있던 내용 아닌가요? 사실은 4번까지 읽었을 때 이 주어진 박스 문장에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정답이 될 만한 것은 결국 5번밖에 안 남은 거고요. 예측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찾던 그 자리,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진정으로 라는 얘기가 바로 그 다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진정으로 다른 연구는 대략을 보여주는데 이 이중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아동의 두 개의 언어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각각 발달하더라, 이 이야기가 나와주면 되는 거겠죠. 맨 마지막에는 for example, 예시가 만약 두 개의 언어가 각기 다르게 발달하더라에 대한 예시라면 정답은 5번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 될 겁니다. 와, 근데 이 지문은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예시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나중에 순서 묻는 문제로 물어보면 굉장히 헷갈리면서 좋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a study of Spanish English learning toddlers입니다. 즉 스페인어와 영어를 학습하는 그 아동, 유아를 가리키는 거죠. 유아에 관한 한 연구에 있어서 vocabulary size, 어휘 어떤 그 규모, 어휘 크기 이런 겁니다. 이것이 in one language예요. 하나의 언어 속에서의 어휘 규모가 predicted, 예측을 했는데 grammatical development in that same language, 같은 언어 안에서, 그 같은 똑같은 언어 안에서의 문법적인 발달을 예측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but not in the other language, 다른 언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언어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건 하나의 언어에서 어떤 문법적인 지식이나 문법적인 어휘의 크기가 많이 발달해 있으면 그 언어에 대한 문법적 지식도 또한 발달할 거고 문법 발달이 같이 이루어진 데 비해서 하나의 언어에 대해서는 문법적 지식이 많이 발달해 있는 반면 나머지 다른 언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두 개의 언어가 각기 다르게 발달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마지막 결론 부분이 굉장히 유력한 이중언어 학습 가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는 가설이라기보다는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 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두 개가 각기 다르게 발달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두 개 국어 구사자들 아닌가요?
영어에 대해서 이제 배운 지가 벌써 6년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영어라는 것을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구사자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한국어 문법적 지식이랑 영어 문법적 지식이 비슷하게 전이가 돼요? 한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그게 영어의 문법적 지식으로까지 전이가 됐습니까? 첫 번째 주장처럼요. 전이가 된다라는 거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긴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언어 간섭이 벌어진다고요? 그래, 언어 간섭이 솔직히 벌어지는 것 같긴 해요.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다른 언어의 약간 간섭 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긴 합니다만, 완전히 다른 언어를 배운다고 해서 그러니까 유사한 언어를 배운다고 해서 언어 간섭이 아예 벌어지지 않는 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어 문법적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일본어 문법적 지식까지 뛰어나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language interference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유사도와는 관계없이 3번 내용은 결국 뭐다? 두 개의 언어는 각기 다르게 발달한다. 1번 언어를 L1이라고 표현할게요. 두 번째 언어를 L2라고 하면은 L1과 L2는 각기 다르게 발달하더라. 이게 사실은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단락 순서 묻는 문제를 아까 선생님이 내기 너무 좋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for example, 이 예시가 무엇에 대한 예시였죠? 네, 한 언어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 그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다른 언어에 있어서도 그만큼이나 많은 단어를 알고 있더라. 이거는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A달락으로 묶어주면 돼요. 근데 이 A달락만 묶어주면 예시가 너무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면 아동들은 언어 간섭이라는 것까지 경험합니다까지 A달락으로 묶어주세요. 그럼 그 다음 등장하는 예시는 언어 간섭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죠? 언어 간섭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네, 유사한 두 개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보다 유사하지 않은 두 개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경우에 훨씬 더 학습이 어렵더라. 이게 바로 언어 간섭 현상이었죠. 그래서 요 단락을 B단락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어요. 어디까지요? 화요일 뒷부분까지요. 그럼 주어진 박스 문장 넣어서 진정으로 하면서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였죠? 이중 언어를 구사한 아이들의 경우에 각기 두 개의 다른 언어는 각기 다르게 발달하더라 라는 얘기를 결론으로 C단락으로 넣어주면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휘 묻는 문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이 현상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나머지 하나의 언어에 있어서 어떤 인풋이 감소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언어 전이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reduced 됐죠? 반면에 그 유사도가 낮은 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있어서는 언어 간섭 현상이 벌어진다. 간섭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그 간섭이란 현상을 설명하면서 dissimilar languages, 유사하지 않은 어휘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의 경우에 좀 더 학습 성과가 worse, 나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dissimilar와 worse 두 개 중에 하나를 어휘 문제로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론 부분이었고 주어진 박스 문장에 있었던 바로 그 표현 dependently, 그죠? independently 이 부분입니다. 각기 독립적으로 발달하더라 라는 얘기요. 이것도 거의 핵심적인 표현이었으니까 역시 어휘 묻는 문제로 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수고하셨습니다.